다들 팀지에 올라와 있는 강의 자료 다운받았나? 네.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자, 강의 자료를 열면 이렇게 내용이 있을 텐데 한번 보자. 미리 얘기하면 팀제도 간단히 설명을 해놨지만 우리가 지금 3-01에 그리고 01에 와도 파트를 이렇게 지금 중간고사 범위로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뛰어넘어서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뛰어넘어서 지금 06에 해당하는 대기의 성층과 특성 6단원까지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 사이 내용은 우리가 진도가 나간 것도 있고 안 나간 것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진도를 요거부터 좀 나오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좀 새롭게 배울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요거부터 하고 앞에 있는 내용은 좀 짧고 굵게 다루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해. 자, 그래서 우리가 6단원에서 배울 내용은 대기 연력학과, 그 다음에 단열선도, 대기의 안정도 요렇게 크게 배우게 될 거야. 물론 6단원 안에는 뭐 태양 복사, 지구 복사와 관련된 개념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요 내용이 메인이 될 것 같거든. 그렇지만 그 대기 연력학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 빠르게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고 넘어가 보자. 자, 먼저 우리 어떤 물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단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보자. 어떤 게 있네? 어떤 게 있다노? SI 단위게. 그래, 맞아. 어떤 거? 미터. 길이의 단위 미터. 그 다음에 킬로그램.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또 칸델라. 칸델라는 뭐야? 맞아. 광도, 밝기와 관련된 거야. 광도. 그 다음에 몰은 화학에서 많이 하지. 그 다음에 켈빈, 온도와 관련된 거고, 얘는 암페어, 전류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SD, 그래, 잠깐 했던 시간. 그런데 여기 있는 뭐 질량이나 시간이나 이런 길이의 단위를 MKS라는 단위를 쓰는 경우고, MKS라고 하면은 뭘까?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MKS 혹은 CGS 단위를 쓰는 것도 있고, CGS는 뭘까? 센티미터, 그램, 세컨드. 이렇게 쓰는 이제 것도 있어. 뭐 나라의 국가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고, 또 학문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기본 단위를 전 세계적으로 통일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곱하고 나누고 뭐 제곱하고 루트 씌우고 뭐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물리량들이 더 나오게 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예를 들어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위로 표현되지? 뉴턴이고, 이게 킬로그램 세크. 위에 분자에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질량과 길이와 어떤 시간의 곱 나눔으로. 그러면은 줄의 개념은? 줄이 아니라 와트라 해야 되나? 일의 단위, 이게 줄이잖아. 줄 이걸 뭐라고 하지? 뉴턴 미터라고 하고. 그럼 얘를 또 하면은 어떻게 되겠지?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런 일의 단위나 뭐 힘의 단위나 아니면 뭐 전압이나 뭐 전류나 뭐 저항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걸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체크해보자. 그러면 이런 물리량들의 어떤 기준은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잡는데, 예를 들어 1m라는 것의 어떤 정의는 빛의 진공에서 이만큼 동안 이동한 경로의 길이로 정의를 한다 라든지, 질량 1kg의 정의는 이 플랑크 상수가 이렇게 되도록 정의되는가, 이렇게 정의된다고 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슘 원자의 바닥 상태에 있는 초미세준위 사이의 전위에 대응하는 복사선 요 주기의 지속 시간을 중요한데, 참 어렵지? 네. 지금 우리가 이 숫자를 보고 뭔가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 싶은데, 이렇게 엄밀한 어떤 정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너희도 뭐 나중에 어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뭔가 기초과학 연구원에 들어가거나 연구자가 되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이런 기초과학의 어떤 기준이 되는 이런
물리량들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해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지.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은 시험에 안 낼 거야. 여기 있는 내용 뭐 숫자를 외워야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PPT 자료에 넣어뒀어요. 그렇게 X 치지 말고 아예 들여다보지 않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한번 느껴보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속도나 밀도, 힘, 뭐 면적, 일, 또 BVP 이런 개념들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좋겠고 여기서 BVP라는 개념이 있는데 밀도의 역수의 개념이야. 그런 개념이라는 거 체크를 해주자. 왜냐면 나중에 이 알파라는 개념이 쓰일 거거든. 우리 이제 식의 유도 과정이나 설명에 있어서.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것은 이제 습도의 개념인데 습도의 개념. 너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습도의 개념 어떤 거 있어? 상대 습도, 절대 습도. 그 이외엔 따로 뭐 없지. 그 이외의 다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 상대 습도는 단위가 %다, 맞지? 네. 절대 습도는 단위가 뭐였어? 절대 습도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바로 또 알 수 있는데. 절대 습도의 정의 혹시 기억나? 아니지. 롤랄롱도 그램 그램 퍼 리터? 리터의 개념은 아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단위 최적 부피당 얘를 1세제곱미터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질량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 네, 제가 잘하네. 맞아. 1세제곱미터에 들어있는 이제 수증기의 양을 이제 그람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절대습도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이제 또 다른 개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일단 습도는 공기의 건조하고 습한 정도를 가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수증기의 양 혹은 뭐 수증기의 분압 이것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값이 나타난다. 보통 대기 1kg에 포함된 수증기 양은 작게는 0g, 굉장히 건조하겠지. 그리고 많게는 35g까지 있을 수 있대. 이 수증기는 온도 변화에 따라 상태가 변해서 수적이나 빙정이 되고 이 과정에서 즉 어떤 기체가 액체 또는 고체가 되면서 열을 어떻게 해? 액화나 아니면 응고하면서 열을 흡수하고 방출. 싹 다 방출. 그치 두 상태 변화는 다 방출을 하잖아. 그럼 이때 방출된 열이 또 주위에 있는 공기를 이제 가열시킬 수 있겠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웠던 알고 있는 어떤 태풍의 에너지원과 관련되는 건데 결국 이런 상태 변하면서 이제 잠열이 나오거나 아니면 흡수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대기 연력학을 배워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습도는 또 하루 중에는 이제 거의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하는데 낮 동안에는 낮을 거고 밤이 되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겠지. 근데 수증기 혼합비 이런 것들은 구해보면 사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 습도의 변화처럼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혼합비 이런 개념들 이따가 소개를 해볼 거고 우리가 이 이후에 이제 공기의 상태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거야. 너희가 G2에서 뭐 건조 단열 감열, 뭐 습윤, 뭐 포화 단열 감열 이런 내용들을 배운 적이 있다, 그렇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간단히 정의를 하고 넘어가자면 우선 건조 공기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를 포함하지 않는 공기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 건조 공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질소, 산소 얘네들을 주 성분으로 한다. 또 미량 원소도 가지고 있겠다. 그리고 대기 중에는 이제 수증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 사실. 그 양은 적지만 시공간에 따라서 이제 되게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상태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잠열을 흡수 방출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습윤 공기라고 하는 것을 이 건조 공기와 이제 또 수증기를 합친 것이라고 정의를 할 거야. 이때 습윤 상태는 사실 굉장히 포괄적이야. 이 습윤 공기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 양을 최대한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이때 뭐라고 할까? 포화되었다라고 하지. 네. 그래서 포화 수증기, 포화 공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만약에 수증기가 아예 없다면 사실 우리는 그냥 건조 공기라고 하겠지. 그래서 습윤은 조금이라도 수증기가 있다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습윤 단열 감률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쓸 거야. 왜냐면은 습윤 단열 감률은 건조 단열과 포화 단열의 사이의 개념이거든. 어떻게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1km당 5도cc 감소하는 그런 단열 감률을 앞으로 포화 단열 감률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 그 부분 좀 체크를 해주자. 자 그러면 혼합비의 개념, 이제 우리 교과제 135페이지에 있는 개념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혼합비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
단위 질량의 건조 공기와 공존하는 수증기의 질량을 B로 나타낸 것. 이것을 혼합비라고 해. 이것은 뭐 책에 따라서 약어를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 X라는 기호로 표현을 하도록 하자. 알겠지? X, 믹싱 레이시오라는 의미로 해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건조 공기의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 라지 M을 쓸 수도 있고 스몰 M을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 라지 M으로 표현을 해봤다. 그래서 라지 M 그리고 아래치다 D는 드라이고 위에는 라지 M 그리고 아래치다 W는 이제 워터 수증기의 개념이라고 봐주면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밀도의 개념을 로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혼합비의 개념을 질량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지만 우리는 밀도의 개념으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단위를 보면은 분자는 그램, 분모는 킬로그램이지. 이거는 왜 단위가 둘 다 질량의 단위인데 이렇게 단위가 다를까? 차이가 커서. 맞아, 차이가 커서. 일반적으로 이 수증기의 양은 이 공기 안에서 아까 최대 몇 그램 정도 있을 수 있어? 35g. 그래, 1kg 중에 35g 정도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둘 다 킬로그램에 해보면 항상 소수로 0.00 몇, 0.0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이 너무 좀 표현하기 그러니까 아예 단위를 이렇게 잡아두고 뭐 1 하거나 아니면 2 하거나 뭐 아니면 30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너희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항상 이 내용을 배울 때 이제 화학에서 또 배우는 이제 여러 가지 수식 혹은 이제 연력학적인 내용, 뭐 물리에서도 배우겠지만 그런 내용과 같이 좀 이렇게 배우게 된다라고 하던데 지금 혹시 진도를 나가고 있나? 아니요. 아직 안 나갔나? 네. 아, 그래. 일단 같이 한번 보자. 우선 너희가 그 P는 로RT라는 이상기체 방정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것 같아. 맞나? 네. PV는 nRT 하고 거기서 또 이제 식을 바꿔서 P는 로RT라는 그런 이제 식도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에 따르면 이 식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한번 보자. 어떤 건조한 공기의 분자량을 우리는 28.97g/몰로 정의할 수 있어. 그리고 수증기의 분자량은 H2O니까 18.02g/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이 분자량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기 이미 잠시만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한번 볼까? 우리가 건조한 공기 그래, 건조한 공기는 보통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렇게 순서대로 있다고 통합과학에서 배웠다, 그렇지? 그것 각각의 어떤 몰 질량과 그 다음에 어떤 비율 차지하는 부피 B 그것들을 곱하고 이것을 다 더하면 이 공기의 그 분자량이 28.96 혹은 97 정도가 된다는 결과가 나와. 그래서 이런 이제 돌턴의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전체 대기를 구성하는 공기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어떤 몰 질량, 그 다음에 어떤 분자량, 그 다음에 차지하는 부피, 이거 몰 분율이라고 하나? 몰라 레이시오? 네. 요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대. 그래서 여기 28.97 혹은 9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수증기는 이렇게 나오고. 자, 그리고 이어서 수증기의 수분 공기의 전체 기압. 여기는 수증기가 얼마나 있는지 사실 모르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P라고 하고 이 수분 공기에서 수증기의 분압을 우리가 스몰 E라고 하잖아. 이때 E는 evaporation의 E야. 그리고 건조 공기의 분압을 우리는 PD라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돌턴의 법칙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수분 공기의 정의가 건조 공기 플러스 수증기를 했으니까 이 P는 E 더하기 PD로 정의될 수 있겠다.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되겠나? 네. 분압 더하면 전체 압력 되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건조 공기의 어떤 분압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야. P 빼기 E로 나타낼 수 있겠고 이때 P는 얘는 PD는 rho D, RD, T로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이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 있는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이때 건조 공기의 R은 뭘까 여기? 그 기체 상수지. 기체 상수의 개념이고 이 기체 상수는 여기 분자량을 분모로 두고 그 다음에 분모의 분자량을 두고 분자의 이 보편 기체 상수를
집어넣으면 이 관계식이 성립이 돼.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 이 R 스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편 기체 상수라는 개념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정리해서 로 D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일단 한번 쭉쭉 따라와 봐봐 이 식을. 그 다음에 E는 어떻게 표현하나? E는 수증기의 분압이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어떤 압력에 관한 개념이고, 그럼 P는 로 RT 쓰면은 이때 로와 R은 어떤 수증기의 밀도와 수증기의 기체 상수를 집어내야 되겠지. 그리고 이 식을 또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수증기의 기체 상수는 보편 기체 상수 나누기 수증기의 분자량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그럼 이 식을 또 다시 로 W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아까 우리 이 혼합비의 개념이 이 건조 공기의 밀도 분의 수증기의 밀도로 표현할 수 있댔으니까 얘를 여기 슉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혼합비라는 개념의 표현이 또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여기서 이렇게 바뀔 수 있고 대입을 하면, 그리고 여기서 사라지는 거 R 스타 T 사라지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 건조 공기의 분자량, 수증기의 분자량 각각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했지. 그럼 여기 있는 값이 어떻게 되느냐? 0.622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혼합비라는 것의 개념을 어떤 건조 공기의 분압, 분해, 수증기의 분압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다는 거지. 왜 이 짓을 하는 걸까? 사실은 어떤 공기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그렇지 않을까? 네. 근데 우리가 압력계 있잖아. 기압을 측정하는 건 어때? 압력을 측정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압력을 통해서 저 혼합비를 구하기 위해 이런 이제 변환의 과정을 거치는 거야. 질량을 측정하는 것, 공기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보다 공기의 분압을, 압력을 측정하는 게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런 변환 과정을 거친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게 만약에 이제 혼합비의 개념인데, 여기서 이 공기가 만약에 포화되었다 라고 하면은 이 수증기의 분압이 어떻게 되겠어? 포화 상태가 되겠지. 그러한 포화 수증기의 분압 상태를 우리는 이제 saturated, 포화된이라는 의미로 아래천자 S를 붙이는데, 포화 혼합비는 X에 아래천자 S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분자에 이 S 아래천자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즉 어떤 주어진 온도와 압력에서 어떤 포화 공기가 가지는 포화 공기의 어떤 혼합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렇지? 낯선 개념이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조금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비습의 개념도 한번 보도록 할게. 비습은 specific humidity로 약어를 이제 S를 쓰게 되는데, 습용 공기 1kg에 포함된 수증기의 질량이야. 뭐가 달라? 분모가 다르지.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의 개념이 비습이야. 그래서 혼합비, 비습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 있는 개념은 아닌데, 그래도 구분되는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자. 자, 아까 혼합비는 분모에 이거만 있었다, 그렇지? 근데 비습은 요 두 개를 합친 개념이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혼합비와 비습의 관계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는 게 어떨까? 요거는 참고로 작년 기출에 문제로 출제했던 건데, 그랬던 것 같은데, 비습이 요 개념이고 요 식을 우리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어. 그럼 여기 분모 분자에 다 로 D를 한번 나눠보자. 그러면은 1 더하기 X 분의 X가 되지. 그래서 요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야. 혼합비와 비습의 관계는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공기 10kg을 이제 가져와 봤어. 이 공기는 그냥 습용 공기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어느 정도 있는 공기일 거야.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 근데 여기 10kg 중에 수증기가 100g 포함되어 있대. 분압을 측정해 보니까. 그럼 이 공기의 혼합비 X와 비습 S는 어떻게 계산될까? X는 10분의 100. 단위를 이제 맞춰주면 되겠지. X는 뭐가 돼? 10분의 0.1 하면 되나? 안 되지, 그래. 어떻게 해야 돼? 10에서 빼야 돼. 10 빼기 0.1에서
0.1 해야 되지. 네.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S는 10분의 10분의 0. 1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램이 저거 X 0.1. 빼기 0.1. 0.1분의 100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래. 맞아. 그램 또 좋은 킬로그램. 생각이다. 맞아. 단위가 그램 퍼 킬로그램이라면 네. 네. 그렇지. 맞아. 여기는 10분의 100. 100. 맞아. 나이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음. 이해되겠나? 어렵지 않지? 이렇게 해놨네. 오케이. 이거는 아마 정확히 10.10은 아닐 거야. 그 무한 소수잖아. 그런데 뭐 근사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이거 표현하면 이거 땡땡 해야 되지. 맞지? 그냥 학창시절 생각나서.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여기에는 대입해 보면은 아마 이렇게 딱 나올 거야. 아까 관계식 요거 가지고 쌤 여기 Q, 빗을 Q로 표현했는데 S로 이해해주면 되겠다. 이건 책에 따라 다른데 지금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바꿔놓자. 거기 지금 여기 이미 S 표현되어 있다, 그치? 들어가 있다 너희들한테. S 표현하지 않을까? 왜? 자, 뭐라? 혹시 질문 있으면 나중에 해줘. 그리고 절대수도 상대수도의 개념은 뭐 복습 차원에서 그냥 강의 자료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봐봐. 절대수도는 영어로 어떻게? Absolute humidity.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단위 부피당 포함돼서 쓰는 게 질량. 상대수도는 relative humidity. 해서 어떤 온도에서 공기가 가지는 포화 수증기압에 대한 현재 수증기압의 비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식, 뭔가 지수함수적인 식이지. 이 식의 유도도 가능해. 너희들 아마 화학에서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론 공식을 배우게 될 텐데 배웠어요. 배웠나? 네. 그 식과 관련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걸. 따로 그런 얘기는 안 했나? 했나? 네. 그래. 그래서 고급지구에서 일부러 그 자료를 뺐다. 배운 거 또 이렇게 하면 그거 설명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는데 그냥 뺐어. 자, 그 다음에 또 대기 연력학 하니까 또 물리화학에서 공부하는 내용들 잠깐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교과서는 136페이지야. 어떤 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어떤 이제 물질의 어떤 상태나 어떤 변화라는 개념은 부피나 질량이나 압력이나 온도 이런 것의 어떤 변화로 연력학적으로 기술된다. 그리고 이 경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보통 어떤 질량이 변하지 않는 그런 경우로 이제 가정을 한다. 특히 대기과학에서는 말이야. 화학에서는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뭐 질량이 바뀌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네. 맞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식으로 접근을 하고 하나? 뭐랑 이렇게 반응했는데 기체가 뭐 얼마만큼 나오는지 구하는 그런 것들 맞지? 그럼 총 질량은 당연히 보존되겠지. 근데 대기과학에서는 그런 어떤 대기의 이동이나 이런 과정에서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대기의 질량이 바뀌고 그러면 이해가 쉬울까 말도 안 될까? 말도 안 되지.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은 그걸 가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계산이나 접근이 불가능해.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그런 변인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기과학에서는 특히 어떤 질량이 변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접근을 하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동일한 입자로 구성이 된다면 부피, 압력, 온도 이 세 가지의 변수가 남게 될 텐데 이 변수들이 대기 상태의 어떤 기본 변수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상 기체 방정식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지. 어떻게? 보일의 법칙, 샤를레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의 어떤 연립을 통해서. 이 내용은 너희 알고 있다 맞지? 네. 넘어가도 될까? 네. 좋아. 그래서 보일, 샤를, 아보가드로 법칙의 관계를 우리는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때 여기 고체 지구과학에서의 표현에 요
그냥 R과 R 스타라는 어떤 구분을 하는데 요것의 이유를 좀 설명을 할게. 자, 우선 너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PV는 nRT라는 공식 있지? 여기서 그 R을 선생님 위에 별표를 쳐놨어. 이것이 너희가 사실 기존에 알고 있는 그 보편 그냥 기체 상수야. 근데 우리 지구과학에서는 얘를 보편 기체 상수라고 할 거야. 여기 있지? 보편 기체 상수. 너희가 알고 있는 8.314 줄 퍼 케이블 혹은 이 또 뭐가 있지? 0.082 0. 맞아. 그렇게. 맞아. 그 값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보편 기체 상수의 개념이야. 근데 얘는 단위가 뭐야? 너희들이 이때 다룬 단위는 몰 단위지. 근데 대기과학에서는 몰 단위의 개념을 안 써. 어떤 단위를 쓸까? 킬로그램 그램을 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몰과 질량의 관계를 바꿔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분자량. 그렇지. 분자량이라는 이 스몰 m 요게 나뉘어져야 되는 거야. 그 보편 기체 상수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기체 상수에서 분자량을 나눠 주었을 때 이 기체 상수가 나오는데 이 기체 상수 그냥 R은 우리가 비기체 상수라고 이것의 단위가 바로 줄 퍼 켈빈 킬로그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대기과학에서는 요 단위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기체 상수 R과 R 스타를 이렇게 구분해 놨다는 거. 요걸 조금 기억해 주라. 이게 화학이나 물리와 조금 다른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면 좋겠어.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그래서 정리를 하면 PV는 nR 스타 T고 그 다음에 이 R이라는 개념이 R 스타라는 개념이 결국 분자량 곱하기 비계체 상수고 우리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을 하면 뭐가 되나? 질량이 되지. 질량이 돼 맞지? 얘는 몰의 개념이고 얘는 그램 퍼 몰의 개념이니까 이 둘을 곱하면 질량의 개념이 돼. 그래서 우리는 PV는 질량 곱하기 비기체 상수 곱하기 온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나?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건조한 공기의 상태 방정식을 알고 싶다 하면 우리는 이렇게 쓰면 되지. PV는 MD, RDT 이렇게 쓰는 거지. 건조한 공기의 어떤 상태를 알고자 한다면 이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대인과학에서는. 이해되겠나? 이렇게 표현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RD는 몇일까? 이렇게 나와 있어. 287 줄 퍼 켈빈 킬로그램. 그러면 수증기의 기체 상수 RW는 어떻게 될까? V라고 되어 있네. RV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미 계산이 되어 있어. 보통 이 값을 뭐 구하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제시해서 뭐 다른 걸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매번 시험에 이런 기체 상수 값을 사전에 미리 나눠주고 화학에서도 지금 그러지. 여러 가지 상수들에 대한 값을 한 상자에 막 다 나눠주고 계산기 써가지고 막 풀잖아, 그렇지? 아마 이번에 지구학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될 거야. 근데 되도록이면 계산기를 좀 안 쓰려고 해 나는.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너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N, M, 라지 M, 스몰 M, 그 다음에 R 스타 요 개념을 좀 체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 이해되겠지? 네. 요 식은 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비부피라는 개념은 밀도의 역수이기 때문에 P는 로 RT라고 쓰든지 아니면 P알파는 RT라고 쓰든지 그거는 관계없겠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136페이지에 있는 136페이지에 있는 요 내용 여기 R 스타라고 하는 책에 표현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것의 설명을 위해서 쌤이 이 강의 자료를 준비를 한 거고. 자, 그리고 137페이지에 있는 돌턴의 법칙은 너희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맞나? 네. 어떤 전체 공기의 압력이 여러 가지 각 물질의 어떤 분압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냥 요 식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시그마를 열심히 있어야 된다, 맞지? 그래서 돌턴의 법칙은 한번 읽어보면은 내용은 사실 뭐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읽어보도록. 자, 그 다음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혹시 화학에서 정합 비열, 정적 비열에 대한 개념을 배웠나? 아직 제가 안 자, 배웠나? 그래, 배우게 될 거야. 내가 먼저 수업을 하게 됐는데. 자, 열역학 법칙에서는 우리가 어떤 비열, 열량, 열용량 이런 개념들을 한번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정합. 선생님이 엄청 많이 나오네. 자, 교재 137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되는 열역학 법칙 한번 알아보자. 어떤 개 내에서 에너지가 다른 개로 전달되는 방식에는 일의 방식이 있고 열의 방식이 있겠다. 이 중에서 외부의 어떤 변수와 관계없는 에너지의 전달을 우리는 열이라고 한다. 두 개에서 에너지는 일 또는 열의 형태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데 어떤 개가 일을 받으면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고 또 열을 받으면 내부 에너지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때 어떤 내부 에너지를 우리는 열 에너지라고 한대. 그래서 열 에너지는 에너지이지만 열 자체는 에너지가 아닌 거야. 요 문장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봐. 우리가 열이라고 하면은 물론 보통 이제 단위를 줄 이렇게 쓰고 뭐 에너지라고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엄연히 어떤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아닐 수 있다라는. 근데 뭐 이거 가지고 막 한번 따져봐라 이런 문제는 내지 않을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 자, 그리고 비열과 열용량, 열량의 개념을 한번 보자. 이거는 아마 좀 어렸을 때도 배웠을 것 같은데 비열의 개념은 어떻게 알고 있어? 추억에 도 배우는 거. 1도씩 1 그램. 필요한 열. 그치. 어떤 단위 실량의 물질, 뭐 예를 들면 1kg이든지 1g이든지 단위 실량 어떤 물질을 이제 단위 온도, 즉 1도 혹은 1켈빈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이 비열이라고 한다. 그치? 그래서 단위가 분모에는 m, 그 다음에 t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이제 q, 열량, 줄의 개념이 들어가게 된다. 열 용량은 비열에서 뭘 곱한 거야? 질량. 질량을 곱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질량을 가진 물질이 있으면 이 자료가 굉장히 좋지. 비열은 요 개념이고 열 용량은 용량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 물질 몇 그램 그러면 상관없어. 이 물질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를 우리는 열 용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라지 C로 쓴다. 스몰 C가 아니라 라지 C로 써. 이제 질량을 한번 받아서. 자, 그다음 여기 열량의 개념은 이제 다 곱한 거야. 즉 얼마만큼 열 에너지가 공급이 됐느냐라는 것이 이제 열의 개념인데, 즉 어떤 전체 물질을 몇 도씩 올리는 데는 몇 줄의 에너지가 필요할 것인가 를 계산하자는 게 열 혹은 열량이라는 개념이야. 이 세 개 차이를 이해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먹는 음식은 보통 킬로칼로리라고 표현되어 있잖아. 네. 그거랑 줄의 관계는 1칼로리가 4.2줄이야. 그럼 1kcal는 4,200줄인 거지? 네. 맞아요. 맞지? 1000 곱하면 4,200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밥 한 공기에 뭐 예를 들면 200칼로리를 하자. 그러면은 약 몇인 거야? 840만 아닌가? 200칼로리면 맞네. 84만인가? 84만이다. 83만. 200kcal 840만. 840만이가 아. 아닐걸? 84만일걸? 자, 1kcal에 4,200줄이라며. 그럼 100kcal에 42만 줄 아니가? 100을 곱하니까. 자, 아니면 우리 치킨 먹는다 해보자. 치킨. 치킨 먹었어. 네. 1000칼로리를 먹었다. 네. 그럼 몇 줄을 먹는 거야? 420만. 420만. 맞아. 420만 줄을 이제 내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아. 물론 거기서 소화하고 맛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또 쓰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줄을 먹게 되는 거야. 어마어마하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 그리고 정합 비열, 정적 비열 개념을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자. 어떤 열 에너지에 의해서 물질의 온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 근데 이것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물질의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조건에서냐, 아니면 물질의 어떤 특히 기체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조건에서냐에 따라서 그 비열을 우리는 정적, 정압이라고 합니다. 정은 정지에 있다는 의미고 적은 최적할 때 적, 압은 이제 압력할 때 압인 거야. 그래서 정적은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의 비열, 정압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의 비열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컬러로 나누니까 이제
구분해서 한번 체크해보자. 먼저 왼쪽은 부피가 일정한 상태인 거야. 완전 딱 철로 막아놨어. 강철로 이렇게 해놨어. 보통 화학에서 강철이라고 하던데 다른 변화 없게끔 화학 반응 없게끔. 즉 어떤 부피 최적의 일정이 유지되고 여기에 이제 열을 가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렇지? 네. 근데 이 열 에너지의 공급이 일을 할 수 있어? 아니요. 부피를 만들어내는 일을 못하지. 그러니까 정적에서의 비열은 어떨까? 조금만 열을 가해도 온도를 높이기 쉽지 않을까? 근데 정압 비열은 근데 대신에 얘는 압력이 높아지겠지. 내부 압력이. 네. 다른 바깥으로 밀어내려는 일을 못하니까 온도 높아지면 뜨거워 하면서 내부의 에너지는 높아지는 거야. 근데 바깥으로 일을 못하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정적 비열의 개념이야. 그리고 기호로는 컨스탄트이라서 C인데 아래 숫자로 V, 볼륨을 해서 CV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정압 비열은 어떠냐? 이 안에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는 거야. 열을 공급하는데 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뭘 해줘야 돼? 일을 해줘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1에서 2로 이렇게 부피가 변할 거야. 열을 공급하면은 부피가 증가하고 열을 빼앗으면은 이 최적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해야 이 내부 압력이 일정해지겠지.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는 정압 상태라고 하고 이때의 비열을 정압 비열이라고 해. 그러면 여기 열을 가했어. 여기 내부에 1도씨를 올리려고 하는데 얘가 일을 해버리니까 이 정적인 상태보다는 열을 더 어떻게 해야 돼? 많이 공급해야 1도씨 올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정압 비열은 정적 비열보다 항상 어떻게 되니까 커야 돼. 이해되나? 그래서 우리는 정압 비열을 CP라고 하고 정적 비열은 CV라고 하는데 CP가 CV보다 항상 크다. 근데 놀랍게도 얼마만큼 크냐? 이 기체 상수만큼 크다는 거야. 이해되겠나? 그래서 CP에서 CV를 빼면은 딱 그 기체 상수 R 값이 나와. 이해되겠나? 그 식의 유도 과정은 선생님이 수업해 줄 수 있을지 상황에 따라서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그렇게 기억을 해두자. 그래서 우리는 또 결국 비기체 상수를 논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압 비열, 정적 비열도 어떤 질량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관계를 사실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건조 공기의 정압 비열 CP, D로 쓰는 거야. 이 표현 이해되겠나? 네. CP는 정압이고 여기 D를 넣은 다음에 dry라는 의미겠지. 건조 공기의 정압 비열은 천사, 아름답지? 천사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건조 공기의 정적 비열은 CVD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717 줄퍼켈빈 킬로그램. 이 두 개를 빼면은 앞서 소개했던 건조 공기의 비기체 상수 RD가 해당하는 287 줄퍼켈빈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두면 좋겠다. 아마 화학 시간에 저 정압 정적 비열의 차가 기체 상수에 해당한다라는 어떤 유도 과정을 배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것도 한번 이해해보고.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추후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 배우면 어떨까 싶은데 이걸 방금 우리는 그냥 말로 표현했다, 그렇지? 네. 내부 에너지 뭐 혹은 하는 일 그것에 대해서 말로 표현했는데 이것을 식으로 한번 이제 표현을 해보는 과정이 될 거야. 네. 이 내용을 물리학에서도 배운다고 하던데 작년에 했었나? 볼트 있는 과정이 불투 있는 과정으로 여기서 아마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근데 부호가 좀 다를 수는 있어. 일단 다음 시간에 같이 쭉 이어서 해보도록 하고 여기서 다음 미리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여기서 이렇게 이게 일반화된 어떤 열역학 법칙과 이상기체 방정식의 연립이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단열 변화인 거야. 그래서 Q가 0인 상황을 가정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적분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정식도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건조 단열 감률 있지. 네. 그게 왜 1kg에 10도cc 감소하는지 그런 유도 과정도 쭉쭉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단열선도 이어서 나가지. 그래서 선생님이 단열선도 자료를 미리 나눠줄게. 이 단열선도가 그 미국 공군에서 쓰는 것이고 한국 기상청에서 쓰는 것을 쓰기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 보안이 좀 철저해서인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단열 선도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이 부분을 쌤이 잘랐거든. 이 부분을 잘라서 너희가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기재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A3로 뽑았는데 이거를 하나씩 챙길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이건 준비물이야. 미리 들여다봐도 좋아. 미국 공부는 뭐하니 안 바꾸는 이거는 되게 옛날 거야. 1987년인가? 그래서 옛날 거라서 아마 오픈해놨나 봐. 팀즈에도 요 파일도 올려놨고 요 원본 파일도 올려놨거든. 그래서 혹시 원한다면 태블릿에 그 다운을 받아놓고 확대해서 거기에 기입을 해도 좋아. 그냥 한번 직접 보라는 의미에서. 자,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또 보자. 수고하셨습니다.